뽀롱TV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귀신 이야기. 대망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양갱이입니다. 여러분, 양갱이가 만들어낸 귀신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귀신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양갱이는 어떤 귀신이었는지, 또 어떤 이야기로 전해져 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겐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갱이는 양갱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실 야광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월 초하루나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날 밤에 사람이 사는 집에 내려와 사람들이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는 것을 신고 가는 귀신을 예전부터 야광기 또는 신발귀신, 그리고 양갱이라고 했습니다. 양갱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로 어른보다 아이들 신발을 신어보다가 꼭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가버렸는데, 양갱이가 신고 간 신발의 주인은 병들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운수가 불길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갱이가 내려오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날은 일찍 불을 끄고 신발을 양갱이가 들어오지 못하는 안방에 감추어뒀는데, 이를 신발 감추기라고 했고, 또 채를 마루나 장대에 걸어둬서 양갱이가 채의 구멍이 신기에 날이 셀 때까지 세고 있게 만드는 것을 채 걸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갱이를 쫓아버리곤 했죠. 신발은 사람 자체를 뜻하는데, 신발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고 신발 코가 놓인 방향에는 사람이 있죠. 신발을 차거나 엎어놓거나 밟으면 신발 주인이 재수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신발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도 자기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몸은 살아있지만 또 하나의 자신인 영혼이 없는 반쪽짜리 인생이니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로 여겨졌거든요. 양갱이는 송구영신이고 재액초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귀신이기도 합니다. 양갱이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조선시대 실학자 유득공의 경도잡지라는 세시풍속을 기록한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야광기라는 귀신은 밤에 사람의 집에 들어와 신을 훔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신의 인자는 불길하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일찍 잔다. 그리고 마루의 벽에다 채를 걸어두면 야광기가 와서 그 구멍을 새다가 다 못 새고 닭이 울면 도망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갱이를 쫓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양갱이를 쫓기 위해 유독 채를 걸어둔 것일까요? 바가지를 걸어두거나 소금을 뿌려두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양갱이는 채의 구멍을 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건 예로부터 귀신은 눈이 많이 달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전통 장례식 행렬에서는 4개의 눈을 가진 가면을 세우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불길할지도 모르는 새해의 귀신에 대한 걱정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며 재미있게 불운을 떨쳐내고자 한 야광기 쫓기 놀이는 귀신은 주로 밤에 번쩍하고 보인다 해서 야광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는 발상은 참 재미있지 않나요? 이와 비슷하게 강이나 바다에서 놀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귀신이 신발 주인의 영혼을 잡아간다는 말이 있어서 남은 한 짝도 마저 버리기도 했죠. 양갱이 이야기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구전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정월 열 나흔 날 밤에 신발 귀신이나 야귀할멈, 달귀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여 신발을 방에 숨기기도 하고 귀신의 머리를 깬다고 널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대부분 정월 16날이 이 양갱이의 이야기와 겹쳐서 16일을 귀신날 혹은 귀신 달구는 날, 귀신 달기는 날, 귀신 달래는 날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날에는 머리카락이나 고추씨 등을 태워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오는 날에는 빨래를 하면 귀신이 온다고 하여 빨래를 하지 않기도 했고,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면 귀신이 온다 하여 남의 집에 가지 않기도 했고, 해안가 마을에서는 귀신 오는 날 어업에 나가면 귀신에 홀린다고 하여 바다에 나가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또 신발 대신 옷을 감추는 곳도 있었으며, 채 대신 소나무 가지를 꺾어 거꾸로 꽂아두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정월 열 나흔 날 저녁에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생각해 신발을 들여놓고 채를 걸었고, 이날에는 야광기가 아니라 마고 할미가
저승에서 내려와 어린이를 잡아가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양갱이 이야기는 중부지방 위쪽으로만 전해지고 남부지방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는 있지만 야광기나 양갱이라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신발을 들여놓거나 채를 걸어두는 것은 비슷했습니다. 이처럼 양갱이 이야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던 걸로 보여지며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어땠나요? 이번에 알려드린 귀신 이야기 1탄 양갱이 편 재미있게 보셨나요? 신비 아파트에서 나오는 귀신들이 모두 상상 속의 귀신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귀신이라니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도 신비 아파트에 나왔던 귀신을 골라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알고 싶은 귀신들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뽀롱튜브입니다. 오늘은 신비 아파트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 탑 10을 순전히 저희 기준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귀신의 강함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스쿨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뽑은 강력한 귀신 탑 10에는 어떤 귀신이 선정되었을지 함께 볼까요? 12. 혈안귀. 혈안귀는 틈만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변이 뻥 뚫린 곳을 제외하고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면서 빠른 스피드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진 귀신이죠. 바로 이 혈안귀가 12. 9위 백의귀. 병원에서 나타난 간호사 귀신인 백의귀는 엑스맨에 나오는 백은이토처럼 물건을 들어올려서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든 다 들어올려서 인간들을 공격하면서 영혼까지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백의귀가 9위. 8위 양갱이. 신발 주인을 잡아가는 귀신인 양갱이의 무서운 능력은 바로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능력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날이 추워서 독감이 유행인데 양갱이가 퍼뜨린 건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양갱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고요? 신발에 발냄새가 많이 나면 양갱이도 신발 주인을 찾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갱이 8위. 7위 시두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귀신 시두스.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게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임 방송. 어떡하죠? 저도 게임 방송 보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마도 이게 시두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게임 방송 너무 재밌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시두스 7위. 6위 바알제법. 바알제법은 시두스나 이드라처럼 어디서나 나타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파리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파리가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아주 끔찍한 생각. 그래서 바알제법 6위. 5위 구미호. 제가 구미호를 5위에 올린 이유는 바로 남자이기 때문인데요. 구미호는 남자만 홀려서 영혼을 빼앗아 가는데 그래서 무서워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자라면 구미호 귀신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구미호 귀신 조심 안 하셔도 돼요. 구미호 5위. 4위 이드라. 이드라는 스마트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 많을 텐데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디든 순간이동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을 홀려버리는 능력 때문에
진짜 이드라가 있으면 아마 세상은 전부 이드라가 조종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보는 시간 조금이라도 줄여보도록 노력해요. 이드라 4위. 3위 장도환. 장도환은 신비아파트 2기 마지막 보스였던 만큼 순위를 높이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귀신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높은 순위로 배치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뛰어난 흑마법 공격력과 귀신 소환력을 겸비한 장도환 3위. 지금까지 10위부터 3위까지 숨도 안 쉬고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1위와 2위를 알아보기 전에 등수에는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강한 귀신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헤로는 로봇 귀신인데요. 3단 변신하는 로봇이면서 전기 공격까지 해대는 귀신이죠. 애니메이션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변신해서 하리와 신비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헤론이라는 이름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발명가이자 수학자이기도 한 인물의 이름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수식이 있는데요. 어때요? 이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저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요하임은 강력한 뱀파이어로 등장을 했는데요. 뱀파이어 하면 무시무시한 이빨과 흉측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지만 요하임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최강 동안으로 등장하죠. 요하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면 바로 기억을 잊는 능력이에요. 나는 네가 언제 숙제도 안 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있다. 속이려고 해봐야 난 이 기억을 다 잊을 거야. 그럼 계속해서 1위와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취생. 취생은 연기 속에 몸을 숨기는 능력을 가지고 요즘처럼 심한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에는 몸을 숨기기가 누구보다 쉽죠.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미세먼지도 취생이 흔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70%나 높아진대요. 어째 귀신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서운 세상이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취생 2위. 마지막 1위 지하국 대적. 신비아파트 1기 마지막 귀신이었던 지하국 대적은 어둠의 왕이라고도 불릴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국 대적은 천사였지만 악마가 되어버린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죠. 지하국 대적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귀신들의 힘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뽀롱튜브가 소개한 10위부터 2위까지 귀신의 힘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하국 대적이 바로 최강 아닐까요? 지하국 대적 1위. 지금까지 뽀롱튜브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선정한 신비아파트의 강력한 귀신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비아파트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 누구죠?